오늘은 계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될 때 금액과 함께 나타내는 이름을 말하는데 재무상태표상에 기록하는 계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내는 계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분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계정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재무상태표는 결산 시점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금액, 부채의 자본들의 금액이 얼마씩 있어요 라고 잔액을 표시하는 장부죠. 자, 자산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기본 1년이긴 한데 1년을 초과하는 업종도 있다고 했죠. 유동자산, 1년 이내 자산, 비유동자산, 1년을 초과하는 자산. 그 다음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재고가 있나 없나 뭐 그럴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의 주된 설립 목적, 우리는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또는 뭐 컴퓨터를 제조하여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주된 상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품을 사와서 팔 때 상품 팔아요,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것을 팔 때 제품 팔아요 할 때 그런 것들 재고자산이고,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사온 것들, 필요한 것들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거 또는 제조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거, 필요한 것들, 이게 재고자산이고, 그 이외에 현금부터 시작해서 계약금 준 거, 돈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은 당좌자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얘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밑에 한 줄로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문제를 낼 때는 투, 유, 무기 순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니까 투, 유, 무기 해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그것을 초과한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자본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자산이나 부채에 비해서 좀 더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고 감자하고 뭐 이런 내용들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거래들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외워주시면 좋겠냐면, 5남매가 있다. 자본은 1년 기준 이런 게 아니고 5남매가, 5남매가 있는데 뭐 독수리 오형제라고 할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객, 이렇게 5남매가 있다.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유동성 배열법 같은 것도 있었지만 잉여금 구분의 원칙 기억나세요? 그래서 잉여금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또 두 번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 오늘 안에는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그쵸? 자본금과 나머지 4남매까지 다 합친 금액을 자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의 둘의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다르다는 건 안다. 오늘은 그까지. 그죠? 5남매 이름도 좀 외워주시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름도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당좌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외부에 보고할 땐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는 외부 보고용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이렇게 쓰고, 재무제표에서, 요거는 관리회계에서, 회사 내에서는 현금 얼마, 보통 예금의 통장이 얼마,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따로따로 관리해서 알아야 되지만, 외부 주주나 채권자들이나 뭐 어쨌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그 회사에서 현금으로 찾아놓은 게 얼마고 보통 예금으로 넣어놓은 게 얼마인지 그런 구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의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통합 계정들은 외부 보고용이고요. 제출용, 요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관리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용으로 기록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전산상으로 알아서 합쳐서 이렇게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합쳐서 일이 대체하는 그런 걸 우리는 작업을 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도 하냐면, 보통 예금도 여러 은행에 거래를 하겠죠. 그럼 그런 여러 은행별로의 보통 예금 잔액도 다 관리해야겠죠. 잔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도 쪼개서 해야 하고, 외부 제출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당좌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현금부터 할게요. 현금 옆에 숫자 101, 102, 103 이런 숫자들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실무할 때 필요한
그런 코드인데 외워놓으면 정말 빠르거든요. 입력이 다는 못 외운다 하더라도 자주 나온다 싶은 거는 이 5개 외에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금부터 갈게요. 현금은 뭐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지폐 또는 뭐 이거는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기본적으로들 우리 뭐 지금 당장 가방에도 얼마 있으니까 요건 쉬운데 요게 뭐냐, 통화 대용 증권으로 쓰는 거, 자기합수표 많이 보셨죠, 그죠? 요런 것들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현금을 받았어요 이고, 이런 것들을 줬다 라고 할 때도 현금을 줬어요 라는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하게 된다, 요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 당좌예금은 우린 보통 예금은 있는데, 당좌예금은 뭐냐, 은행과 당좌 계약에 의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의 예금이다. 뭐냐 하면 나 이제 물건 사올 때 수표 발행해서 주고 싶어요 하고 은행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수표 용지를 받아오면 이제 그 수표를 발행해 주면 그 수표와 연결된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불을 해줘요. 그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지 수표도 발행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쫙 써가지고 북 찢어서 주는 거, 그런 거 당좌 예금 통장에서 연결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 예금, 이건 우리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취득 시에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CD, 뭐 MMF 이런 것들의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요게 취득 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까지는 외부에 보고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엔 요런 건 이론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100일 이내인 금융상품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100일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그건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또는 단기 대여금이나 단기 매매증권 이런 단기 붙은 것들도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진 않아요. 단기는 이 유동 비유동의 구분인 1년과 같이 가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지 3개월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론 문제 풀면서 그렇게 또 다지기 학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기 투자 자산으로 묶어서 보고하는 계정들은 단기 금융상,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다 단기가 붙었죠. 그죠? 1년 이내라는 거예요. 1년 이내 만기가 끝나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등에 가입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데, 다시 이렇게 묶어서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부 계정이 또 있기도 해요. 이런 계정이 있으면 이걸로 처리하고 없으면 이거, 더 없으면 이거,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예금 통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 하고, 적금 통장 만들었어요. 그럼 정기적금인데 1년을 초과하는 계정은 K랩이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1년을 초과하니까 장기, 1년 이내면 단기. 그런데 예금이라고만 합쳐졌어요. 적금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1년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 2년짜리 적금 통장 하나 개설하고 현금 얼마 냈어요,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장기 적금 이런 게 없고 장기성 예금이란 계정으로 묶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요건 좀 일관되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죠. 1년 이내는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1년을 초과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 예적금 이렇게 좀 해주던가. 자, 어쨌든 이름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장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기 들어간 거는 1년 이내입니다. 자, 그것들을 묶어서 또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하고, 단기 매매증권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기다 별표 좀 해주셔도 좋은데, 이게 뭐냐, 단기 안에, 즉 1년 이내에 되팔 목적으로 되팔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사들이는 주식이나 채권들을 말해요. 우리 회사가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투자로,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1년 이내에 되팔 건데요, 남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왔어요 라고 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을 쓰면 돼요.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정들은 전부 다 최소한 2글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2글자를 쓰면 그 2글자가 포함된 계정들을 쩌르륵 하고 보여주면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실무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 들어갈 때. 물론 워낙 많이 반복하게 돼서 계정이 익숙해지긴 하지만 단기만 기억나도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매매 또는 증권. 자, 단기 대여금은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런데 1년 안에 받을 거예요.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 근데 빌린 거는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이제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고 빌려주면 대여금이고,
요런 거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요런 것들은 지금 반대말인데 저 밑에 부채 쪽에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묶어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도 해요.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1. 단기 금융상품, 2. 단기 매매증권, 3. 보통예금, 4. 단기 대여금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딱 봤을 때 단기 들어갔으니까 걔 빼고 보통예금이 답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가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답을 찍어왔다는 그런. 네, 이게 한 개, 두 개 배울 때는 참 할만한 것 같은데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게 또 회계라는 녀석이라서 그분이 스스로 판 함정에 푹 빠지고 오셨다는 뭐 그런,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매출 채권. 이 현재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별표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이나 상품,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했죠. 주된 상거래에서 물건을 매출하고 그걸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금. 또는 그러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걔네가 발행한 어음을 받고 팔았어요. 받을엄. 이 둘 다 결국은 상품 제품을 매출했는데 돈 못 받고 팔았어요. 나중에 받을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하고 발생한 채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외부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회사 내에서 관리상으로는 외상 받고 팔았는지 어음 받고 팔았는지를 구분해서 표시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해서 금액들을 자르륵 적어놓고 이 두 개 더한 값, 이 두 개 더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기까지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 두 개를 더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묻는 문제니까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나도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걸 사올 때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어음 발행해주고 사왔으면 지급어음 나중에 부채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요. 제품이나 상품 같은 주된 상거래 이외의 물품을 내다 팔고 외상으로 했거나 어음받았거나 그럴 때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배달용 트럭을 팔았어요. 쓰던 에어컨 팔았어요. 쓰던 컴퓨터 책상 팔았어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그걸 팔려고 설립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내다 팔았을 땐 주된 상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물품을 처분했을 때는 못 받았어요 라는 걸 해야 돼요.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외상 붙이거나 어음 받았다고 받으렴 하시면 안 돼요. 외상과 어음은 홍길동이에요. 외상을 외상이라 부르지 못하고 어음을 어음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미수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과 어음이 발생하면 미수금은 아닌지 혹은 미지급금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연습은 충분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하긴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건데요. 결산 시에만 써요. 뭐냐,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 이자 받을 게 있어요.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은 했는데 그거는 내년쯤에 원금 받을 때 이자도 같이 받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미수분에 대한 것을 분개할 때, 기록할 때 쓰게 되는 건데, 결산시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 어려우니까 요건 일단 접어 두셔도 돼요. 일단 수익인데 못 받은 거다. 자산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선급금은 어렵진 않은데 자꾸들 반대말로 표현을 많이 하셔서 조금 헷갈리시나 봐요. 뭐냐, 먼저 지급했다는 거예요. 뭐보다 원재료를 주문하고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아직 원재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거예요. 먼저 줬다. 계약금 준 거. 그럼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이런 것도 있겠죠. 두 번째, 선급 비용도 결산 시에만 쓰는 건데 주로 결산 시에 써요. 비용인데 미리 지급해 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치 월세를 미리 줬는데 그 중에 내년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내년치 미리 줬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실리면 안 되긴 해요. 그죠?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데 일단은 이 계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가지급은 지급은 이루어졌는데 어디라는 비용, 어떤 비용인지, 왜 쓰인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출, 그게 가지급금. 일단 줘봐요 라고 할 때 주로 출장 가기 전에 많이 써요. 일단 가져가 봐요. 갔다 와야 출장비가 확정되니까 그 전까지는 가지급금 처리해둬요.
그 다음 선납세금이라는 건 세금을 미리 중간에 내놨거나 뭐 원천징수 당했거나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라고 하고 우린 법인의 기준이니까 법인세라고 하는데 그 법인세 중에 일부를 중간 미리 냈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당했거나 그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현금과 부족 이런 말이 아니라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써요. 실제 현금 잔액은 얼마인데 장부상에는 얼마 있대. 그래서 넘치거나 부족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잔액이 맞지 않을 때 임시로 넣어두었다가 아 그때 그거 어디 쓴 거구나 하고 확정된 계정이 생각나면 대체해주는 그런 임시 계정이에요. 이제 재고자산의 상품 갈게요. 상품이라는 것은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완성품을 말하고 제품이라는 것은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 내에서 제조 생산한 생산품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건 다 완성된 거 내 이익만 더 붙여서 파는 거고 이건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낸 생산품을 팔 때 제품,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한다. 소모품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 A4 용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포스트잇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원재료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온 원료와 재료들, 원재료 사왔어요. 있고 주된 걸 원재료라 하고 부재료가 사올 때도 있어요. 부재료를 가끔 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옷을 만드는 회사라면 옷감은 원재료, 단추나 지퍼는 부재료 이럴 수 있겠죠. 그죠? 네, 다 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재고자산. 그 다음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텐데 제공품이라는 단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 현재 공정 중에 있는 물품 이런 표현이에요. 기계 속에 들어있는 거, 기계 속에 들어있어도 막 몇억 원어치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계에서 지금 생산 중에 있는 거, 미완성된 품목을 말하는데 반제품하고는 좀 달라요. 반제품은 여긴 안 써놨는데요. 반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 뭐 책꽂이라던가 뭐 간단한 세발 자전거 같은 거 사면 다 부분품으로 와서 우리가 그걸 나사를 조이는 걸 하잖아요. 그거는 판매 가능한 반제품이라는 거고 제공품은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미착품.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그런 걸 말하는데 배에 미국의 무슨 항구에서 우리나라 뭐 인천항으로 물건이 오는데 한 달쯤 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원재료가 맞지만 원재료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요. 오는데도 아직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아직 운송 중이에요. 먼 거리에서 배 타고 오고 있어요. 이 정도는 미착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계정들을 훑어본 거고요. 유동자산에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다. 이렇게 해봤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